지금 보고 계신 이 뉴스, 유망하다는 그 투자처, 그리고 모두가 맞다고 하는 그 데이터. 죄송하지만 당신이 이걸 본 순간 진짜들은 이미 돈을 빼서 다음 판으로 이동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결정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남긴 흔적을 쫓고 있을 뿐입니다. 수많은 기업 컨설팅 보고서는 공통된 증상을 보고합니다. 바로 결정장애에 빠진 조직입니다. 회의는 매일 열리고 슬랙과 카톡은 24시간 울려댑니다. 자료는 빅데이터와 AI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정작 그래서 결론이 뭐야? 라는 질문 앞에서는 모두가 침묵합니다. 뉴스에서 흔히 보는 광경이 있죠.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거나 기업 비리가 터졌을 때 수백억의 연봉을 받던 경영진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보고받은 적 없다. 실무진의 판단이었다. 오늘 우리는 아주 불편한 진실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결정권은 도대체 어디로 숨어버린 걸까? 왜 하는 게 많아질수록 우리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걸까? 아니, 애초에 우리에게 있던 적은 있을까? 우리는 결정권을 선택하는 능력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는 그에 져서 선택의 역설에서 흥미로운 데이터를 제시합니다.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인간은 결정을 내리기보다 결정을 유예하는 쪽을 택한다는 것이죠. 메디컬 드라마나 오피스 드라마를 보면 전형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환자의 생명이 위독한 순간, 혹은 회사의 운명이 걸린 입찰 순간, 10명의 전문가가 모여 토론합니다. A는 효율적이지만 리스크가 큽니다. B는 안전하지만 수익성이 떨어지죠. C는 좀 더 지켜보는 게 어떨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검토와 보고입니다. 현대 조직에서 이 단어들은 결정하지 않음을 우아하게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결정이란 무엇일까요? 어원적으로 결정 디시전은 라틴어 DCIDAR에서 왔습니다. 이는 자르다 컷 오프라는 뜻입니다. 즉, 어를 선택한다는 것은 B와 C라는 가능성을 내 손으로 직접 잘라내는 행위입니다. 되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폭파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의 회의실에는 폭파 전문가가 없습니다. 다들 다리 위에 서서 이 다리가 튼튼할까요? 라고 묻기만 합니다. 아무도 다리를 끊지 않게 결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정권이 사라진 게 아니라 모두가 결정을 회피하는 시스템 속에 숨어버린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결정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안전하게 살아남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결정권자가 회의실 상석에 앉아 이렇게 해 라고 외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진짜 결정권자는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상황을 끝내놓은 사람입니다. 최근 반도체 전쟁이나 에너지 위기 관련 뉴스를 보십시오. 정부가 보조금을 발표하고 규제를 완화한다는 뉴스가 나오기 6개월 전 이미 수조 원의 자본을 특정 국가로 옮겨놓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뉴스를 보고 결정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배치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선제적 패치 프리마이너스 엠프티브 퍼지셔닝입니다. 결정권은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발에서 나옵니다.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작품이 대중의 카타르시스를 자극하는 예가 여기 있습니다. 주인공은 미래를 알고 미리 자리를 잡습니다. 남들이 살까 말까를 회의실에서 고민할 때 그는 이미 땅을 사고 지분을 확보해 둡니다. 결정권은 말의 힘이 아니라 위치의 힘입니다. 이미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사람. 그 상태를 우리는 결정권이 있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즌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힘에는 버려지는 게 아니라 이동할 뿐이다. 결정권은 고여있는 권력이 아니라 가장 유리한 곳으로 먼저 움직이는 유동성 그 자체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정보의 민주화가 결정권을 죽이고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이를 지식의 저주 혹은 알고리즘에 의한 결정 배주라고 부릅니다. 과거의 항해사는 별자리와 바람만을 보고 배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책임과 결정이 오롯이 그의 직관에 달려 있었죠. 하지만 지금의 선장은 수만 개의 센서와 기상위성 데이터를 받습니다. 데이터가 상충하면 선장은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직관보다 시스템에 에러 없음을 증명하는 데 더 집중합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맛집을 갈 때도 별점순을 따집니다. 주식을 살 때도 유튜버의 분석을 봅니다. 심지어 인생의 진로도 AI가 이들에게 묻습니다. 정보가 많아지면 판단이 쉬워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책임을 회피할 근거가 많아질 뿐입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전문가가 추천했으니까. 결국 결정권은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정보의 흐름을 끊거나 통제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구글이나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가진 진정한 힘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정보를 많이 알아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지 그 경로를 설계 초이스 아키텍처하기 때문입니다. 정보의 바다에서 당신은 수영하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 당신은 그들이 파놓은 수로를 따라 흘러가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당신이 내린 결정 중 알고리즘의 도움 없이 한 결정이 몇 개나 되네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공식을 하나 세워야 합니다. 결정권 리스크의 크기. 뉴스에 나오는 수많은 경제 전문가들의 전략을 복귀해 보십시오. 1년 전 그들의 예측이 틀렸다고 해서 그들이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감옥에 가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대외적인 변수가 있었다는 말 한마디로 빠져나갑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말은 결정이 아니라 의견일 뿐입니다. 반면 자기 전 재산을 걸고 신사업을 추진하는 창업자를 봅시다. 그가 내뱉는 이 사업 진행합시다 라는 말에는 엄청난 무게감이 실립니다. 틀리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조직 내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혹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만, 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경계하십시오. 그들은 결정권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결정권자는 리스크를 배달받는 사람입니다.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가장 먼저 화살을 맞을 위치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집니다. 만약 당신이 회사에서 아무런 리스크도 지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아무리 높은 직급이라도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결정의 과정을 관리하는 관리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결정권이 승진을 통해 위에서 아래로 하사되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권력의 생태계는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거대한 배가 침몰할 때 탈출의 결정은 선장이 공식적으로 퇴선하라 고 명령하기 훨씬 전부터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움직이는 사람은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한 사람입니다. 공식적인 발표가 나왔을 때는 이미 결정의 가치가 사라진 뒤입니다. 현대사회의 결정권도 똑같습니다. 법이 바뀌기 전, 기술이 상용화되기 전, 경제 위기가 닥치기 전, 결정권을 가진 자들은 이미 끝판에서 빠져나가 다음 판을 짜고 있습니다. 대중이 뉴스를 보고 이제 결정해야겠다라고 마음먹었을 때 이미 세상의 모든 맛있는 파이는 사라진 상태입니다. 결정권은 항상 전조 시그널 단계에서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개인인 우리는 어떻게 결정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엄청난 자본가가 되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당신이 빠졌을 때 판이 멈추는가? 를 자문해 보십시오. 전략가 나심 탈레브는 이를 스킨 더 게임 스킨 인 더 게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의 책임 가죽을 걸고 게임에 참여하는 것만이 진짜 결정권을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직장에서 당신이 없어도 업무 매뉴얼대로 돌아가면 당신에겐 결정권이 없습니다. 당신의 의견이 틀려도 당신의 삶에 아무런 타격이 없다면 당신은 결정권을 행사한 게 아닙니다. 결정권은 대체 불가능성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이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이 프로젝트는 죽는다라는 긴박함이 당신을 결정권자로 만듭니다. 연차가 쌓인다고 직급이 올라간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리스크의 정중앙으로 걸어들어라. 내가 빠지면 판이 깨지는 위치를 선점하십시오. 이전 영상에서 우리는 키맨의 이동을 봤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 이동의 끝에 있는 결정권의 정체를 확인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결정권은 항상 리스크를 피해 그리고 이익을 따라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이동은 항상 일정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마치 나침반처럼 말이죠. 그 끝에는 거대한 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새로운 기술의 권력일까요?